오늘날 세계에는 대체 왜 큰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역사와 종교, 이념, 사상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속 묵혀져 온 역사적 문화적 갈등과 대립이 세계 경제난과 맞물리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금의 세계 질서의 큰 변화와 경제난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장기화되며 하나의 변화의 양상을 가져왔고,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자원 문제와 식량난 문제가 대두되며 혼란을 더욱 가중화시키고, 세계 모든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정부 없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세계 각국에서는 경각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기폭제 작용으로 다가오게 됐죠. 결국 오늘날의 이런 복잡한 국제사회의 양상은 오래전부터 속에서 골마운 문제들이 결국 터져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서 빚어진 문제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도 크게 변화를 맞게 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재난이 야기하는 혼란이 가중되며 더 급격한 국제질서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소련이 존재했을 당시 미국과 소련은 냉전을 하면서 현대로 접어들며 여러 국가가 참전하는 규모의 열전은 없을 것이라 했던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예측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로 하여금 충격을 가져다줬죠. 전쟁의 장기화와 각국의 전쟁 지원은 확전으로 번지게 되는 수순이었고, 급기야 24년 11월 현재는 북한마저도 러시아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동과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을 뉴스를 통해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에 큰일이 터졌구나 싶다가도 TV로 소식을 들으며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북한이 현대전에서 실전 전쟁 경험을 갖게 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립 구도로 전쟁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 제스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대만 양안 관계에서 중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이미 몇 년 전 공공연하게 대만 침공을 예고하는 제스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양안 관계도 예의주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계에서는 2025년이 되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에 경제위기와 함께 양안 관계 갈등이 고조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북한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에 한국 사회는 신경을 더욱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도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안보적으로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의 전쟁이 도미노식으로 더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면 앞으로 국제정세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저 막연한 먼 나라 얘기가 아닌 앞으로 내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정보로 여기게 될 순간으로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산도에서 말하는 5선위기 국제질서 구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의 문제는 생존과 번영을 기반으로 환경, 역사, 문화, 이념, 경제 등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뒤엉키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이 급변하는 일촉즉발의 오늘날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을 것인지 희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